네,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지역권부터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펴보시고요. 네,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다. 맞습니까? 네, 지역권은 본권이다. 맞습니까? 네, 다시 이것도 보시고서 한 장짜리 보시면서, 자, 용익물권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무슨 권이 있고, 지상권 있고, 지역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특징. 지상권은 자기 토지가 없다. 바로 무슨 토지? 타인 토지 바로 뭐합니까? 사용을 해버립니다. 근데 전세권도 무슨 부동산이 없고, 자기 부동산 없습니다. 누구 부동산? 네, 타인 부동산 바로 들어가서 뭐 한다? 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무슨 권은? 지역권은 무슨 토지가 있고, 네,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다. 그럼 특징,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요?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뭐 한다? 이용한다고 돼 있지. 사용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죠? 뭐 하지 않는다? 뭐 지역권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이 이렇게 토지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쏙 쏘았을 때, 그러면 이쪽 뭐 하고 싶어요? 여기 메꾸고 싶죠. 여기는 요 딱 없애버리면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 토지에 있는 을이 타인 토지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흙을 여기다 뭐 하겠다. 여기다가 뭐 설정해주면, 여기다가 지역권 설정해주면 내가 이 토지 여기다 뭐 할 테니까 매립하겠다. 그럼 무슨 지역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매립 지역권. 그 무슨 토지? 자기 토지, 타인 토지. 편입 목적이 뭐예요? 매립. 가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쪽은 사용한다는 얘기는 지상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있다는 얘기고,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고, 배타적 점유한다는 얘기고, 여기도 이렇게 점유한다는 얘기죠. 여기는 배타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배타적으로 가서 점유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누가 지역권을 누가 침해하게 되면 이 지역권자는 이 타인 토지를 반환을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뭘 필요 없다고요? 달랄 필요 없잖아요. 뭐만 있으면 돼. 여기는 그냥 지역권 방해 제거. 흙 퍼가는 거 뭐 하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뭘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반환 청구권이 없죠. 그럼 지상권자는 있을까 없을까? 뭐하니까? 지상권 가지고 뭐 요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요구할 수 있어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죠. 전세권도 네? 본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근데 무슨 권은? 뭐가 안 된다? 반환 안 되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6개 제한물권 중에서 지역권하고 무슨 권? 저당권. 뭘 하지 않아요? 반환 요구 없어요. 근데 지상권, 전세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청 얘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점유하니까 상린관계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상린관계. 주인의 상린관계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 전세권자도 소유자 무슨 관계? 따라야 되겠죠. 근데 무슨 권은? 소유자 상린관계 준용 규정이 없다. 그래서 거기 117페이지 291조 지역권 문제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지역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뭐한다?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지역권 나오면 밑에 무슨 토지 있고 타인 토지 있고 위에 무슨 토지? 자기 토지. 그래서 가끔 문제에 도자기공이 도자기 만들기 위해서 타인 토지에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반지 토지가 몇 개 나온다? 2개. 그러면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무슨 지일까요? 응? 지역권 요청한 토지가 자기 토지일까요? 타인 토지일까요? 응? 요청. 이쪽에서 요청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지가 되고 이게? 타인 토지는 지역권은 뭐한 토지예요? 승낙한 토지니까 이게 무슨 지다? 지역권에서 요역지, 승역지 이 개념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찬바람 불어온 9월달 가가지고 야 자기 토지가 승역지냐 요역지냐 그거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 공부는 헛방이야. 기본을 튼튼히 하시라는 얘기 하셨습니까? 지금 뭐 문제 풀과 점수가 안 나와도 절대 뭐 하지 말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 언제 웃으면 돼. 시험 보는 날 웃으면 되잖아요. 지금은 과정이니까 점수 나오다 안 나오다 관계없어요. 지금보다 훈련 과정이다 생각하시라는 얘기야. 자꾸 남을 비교하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얘기야. 오늘 아침에 민법 목차 보셨어요? 거짓말 하면 안 돼. 그게 루틴이야. 민법 루틴. 아침에 한번 보고 중간에 공부하고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목차. 제가 얘기합니다. 목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떨어져요. 특히 법 공부. 무슨 공부? 2차 과목도 목차를 매일 여러분들 중개사법부터 공법, 등기법, 지적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쭉 목차를 쭉 읽고 한번 나오라는 얘기야. 그럼 처음에는 음이지만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 소리내서 읽을 때는 음이지만 음이 그게 뭐로 전환된다? 뜻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글 쓰는 사람들이 무슨 머릿속에서 완벽히 문장을 구상해서 쓰는 걸까요? 아니야, 그냥 무조건 써보는 거야. 이렇게 쓰다가 뭐 어떻게 되게 읽어보고 이거 고쳐보고 또 읽어보고 또 고쳐보고 이렇게 자꾸 하다가 뭐야? 좋은 게 완성되는 거지. 처음부터 시가 완벽히 뭐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 제발 완벽을 버리고 그냥 아침마다 뭐 읽어? 1차, 2차까지 힘들면 뭐라도 읽어. 아직 남았지. 아직 7월달 아니지. 얼마나 다행해. 6, 7, 8. 여기 딱 3개월 동안 뭐 한다? 1차 목차를 매일 읽어. 9월달부터 8월달부터 이제 2차 과목도 붙여서 읽고. 올해 1차, 2차 동차할 거야? 하나만 할 거야? 지금부터 머리 굴리지 말고 자꾸 야 1차만 하자 이러지 말고 그냥 쭉 가버려. 1차, 2차. 그 뭐 다른 수업 안 듣는 날 뭐 할 것 같아요? 공부할 것 같아? 절대 아니야. 무조건 1차, 2차 뭐 한다? 질러 되는 거야. 그래야지 또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엔 뭐야? 에? 또 다시 기회가 생기는 거야.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올해 꼭 되셔야 돼. 아셨어요? 목차가 있는 사람 절대 안 떨어진다. 이 말을 믿으시라는 얘기야. 목차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요역지 그 무슨 지 있다. 그래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 이해됩니다. 아셨어요? 네? 뭐는 안 된다. 일부 안 돼요. 그죠?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됐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역권 자체는 요역지 소유권 내용은 아니죠. 지역권은 소유권 내용은 아니죠.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이죠. 여기 점소, 지지전, 유질저에 상린관계란 말이 있어요? 그럼 상린관계는 어디서 공부할 때 나온 거야? 소유권 공부할 때 서로 붙어 있으니까 조금씩 뭐 하세요?
양보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무슨권 내용, 소유권 내용인데 무슨권은 지역권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야. 소유권 내용은 아니죠.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무슨 토지 편익을 위해서,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에 붙여놓은 거니까, 이 편익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니까 주종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관계? 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 내용은 아니야. 독립된 권리는 맞는데 이 토지 편익을 붙여놓은 거니까 이 요역지가 주가 되고 지역권이 뭐가 된다? 주종.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고 6살 먹은 동생이 있다. 자, 형이 문 밖 나갈 때 동생 어떻게 돼야 돼요? 손 꼭 잡고 가야 되죠. 뭐 갈 때? 손 꼭 잡고 가야 되겠죠. 그죠? 이걸 수반성. 무슨 성? 그러면 자기 토지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지역권은 별도로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수반성. 무슨 성? 자,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6살 동생 데리고 가야 돼? 안 데리고 가야 돼? 데려간다고? 놓고 가도 되잖아. 그 수반성 뭐 한다? 배제. 특약도 뭐 하다? 유효하다. 단, 뭐 해야지? 그런 사실을 등기부에다가 기재해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초등학교 5학년 형이 하루 종일 혼자 컴퓨터 게임하고 있습니다. 6살 먹은 동생 재미가 없어. 혼자 독립해서 PC방 가면 돼, 안 돼? 종 혼자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은 일단 유역지, 승역지 개념 하나 하고 주종관계, 주 가면 종 데리고 간다. 종 안 데리고 갈 수도 있다. 종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정답은 거의 여기서 주로 정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유역지역은 무슨지, 승역지, 다음 편 넘겨보시면, 네, 성질에서 거기 2번에 부종성 조문이 있을 거예요. 그 조문 문장이 3개입니다. 몇 개요? 3개. 그래서 기억이 수반성. 무슨 성?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가면 종된 지역권도 함께 가겠죠. 그러니까 수반성 A의 내용의 두 번째 점에 요역지, 자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종된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 이전 효력이 생기겠죠.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제 특약. 지역권 수반성은 당사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죠. 주 갈 때 종 배제 특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실을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니은 부정성 나오죠.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주된 유역지와 분리해서 종된 지역권만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왼쪽에 기출에 2번 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용익물권에서 지상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전세권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부정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토지는 저당권 붙일 수 있겠죠. 여기는. 근데 어디에다가는? 아니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불가분성이 있어요. 무슨 성이요? 자, 이 불가분성일 때 이 취득시효 중단이 있고 소멸시효 중단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암기해버리세요. 119페이지 맨 위에 리얼 있죠. 그죠? 유역지가 여러 사람 뭐다? 공유.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시효를 뭐하면?
중단시키면 다른 공에서도 효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가능한 한 존속하는 쪽으로 가는 게 불가분성이야.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리을은 소중한 1인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소중한 1인 됐어요? 소중한 한 사람 있죠? 소멸시효 중단은 1. 그럼 뒤집어서 취득시효 중단은 그건 1,000원. 같이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해. 뭐? 소중한 1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가로 4번에 지역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지역권자는 지역권 방해 제거, 방해 위반은 있어도 뭐가 없다. 반한 뜻이 뭐예요? 맨날 얘기해. 반한 뜻이 뭐라고요? 점유내나. 뭐 기억나? 여러분들 소수 있을 때, 소수가 특정 부분을 사용했을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한테 반환 안 돼요. 판례 반환 안 되고 뭐가 된다? 방해 제거. 소수일 때는 특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소수는 뭐 할 수가 없다. 토지 인도 반환은 안 되는데 뭐가 된다? 방해 제거. 그래서 반환 나올 때마다 맨날 점유내나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를 떠올려? 저당권도 같이 떠오르세요. 그래서 맨날 제가 너희들이 아무리 지저대봐야 독도 뭐 할 수 없다. 반환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밑에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역권도 뭐가 가능하다? 원래 지역권은 점유가 요소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뭐 할 수 있다? 취득시효할 수 있다. 포인트는 통행지역권입니다. 무슨 지역권? 자, 그 위에 이제 요역지하고 승역지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위에 일반적 취득에 보시면은 요역지는 일필 토지 전부에 되고 승역지는 일부라도 가능하다는 거 넘기시고요. 네, 그 다음에 왼쪽에 판례 1번 첫 번째 점 기억해 두세요. 통행 지역권, 취득시 요건, 통로 개설. 무슨 개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직접 통로를 개설해서 20년. 그러면 소유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아니, 자기 토지에 왔다 갔다 하면 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내놔, 치워, 하지만 뭐 이런 권리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시효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통행지역권 뭐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자, 보상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네. 주의 토지 통행권이 원칙이 유상이죠. 그거 그대로 따라가지고 통행지역권 취득시효도 대가 줘야 됩니다. 대가 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대부분 판례가 나온 게 있죠.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거기 묘가 있더라. 뭐가 있더라? 묘 뭐 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판례는 이제 대가를 지급하라. 그런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최근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공인중개사법에서 또 나오겠지. 그죠? 민법에서는 분묘 기지권까지 가기가 힘들어. 어쩌다 나오지 잘 안 납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역권. 첫 번째,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지역권 기억하면서 유역지, 승역지 개념 구분하시고, 두 번째, 부종성. 무슨 성? 주 갈 때 종 데리고 간다. 주 갈 때 종 배제. 세 번째는 주 두고 종만 독립할 수 없다.
요거. 그 다음에 중단할 때, 취득시효 중단과 소멸시효 중단했을 때, 소중, 한, 1인. 뭐, 그 정도 3개 가지고 가서 시험장 한번 들어가서 한번 견뎌보세요. 시험은 견디는 거야. 뭐, 다 알면 문제가 뭐 있어? 아무 문제 없지. 그래서 3가지 기억하시고요. 다음 120페이지 갑니다. 전세권. 무슨 권? 자, 이 전세권은 소속이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응? 여기 물권이죠. 그죠? 이 전세권 비교되는 것이 주로 임차권. 무슨 권? 그래서 미등기 전세는 이편 물권, 용익 물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사항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무슨 상? 그러니까 미등기 전세는 이편 물권,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오른쪽에 15가지 계약 있죠. 뭐 첫 번째 차를 소비대차, 두 번째 차를 사용대차, 마지막 차를 임대차라 한다면 임차권은 어디 소속이에요? 채권 소속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는 2편 전세권 무효이지만 3편 채권 임대차 유효로 전환 가능하다는 거. 자, 303조 가볼게요. 자, 전세권자는 뭘 지급하고? 포인트가 전세금이에요. 지상지역권은 지료지급이 요소가 아니었다. 전세금 지급. 그래서 반드시 유상. 타인의 부동산. 그죠?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으니까 무슨 전세권도 있고 토지 전세권하고 무슨 전세권? 건물 전세권.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겠죠? 점유해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 하는 권리이다. 이렇게도 충분한데 쉼표 다음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뭐 받을 권리? 네, 그래서 이 성질 때문에 담보 물권 성격도 있다. 그래서 존속 중에는 주로 무슨 물권? 용, 익, 성질이 있는데 기간이 뭐하면 끝나고 나면 경매권도 줍니다. 뭐도 준다? 또 뭐도 있어요? 우선 변제도 주기 때문에 2가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경매권, 우선 변제. 자,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거기다 포인트를 두시고서 그래서 맨 밑에 120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용익물권 있죠. 이건 주로 언제? 존속 중에 나타나는 성질이고 계약 기간 중 사용 수익이 포인트니까. 그 다음 우측에 담보 물권 있죠. 기간 끝나고 났는데 설정자가 돈을 안 줘. 그럼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경매에 들어가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담보 물권의 성질 거기 무슨성도 있고 부종성 두 번째 불가분성 물상돼 있어. 그럼 이런 겁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어서 그 밑에 담보 물권에 전세권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고요? 담보 물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 전세권도 자동 소멸하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가 죽으면 정도 따라 죽는 거. 부정성. 다음 주된 것이 이전하게 되면 정도 뭐 하는 거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전세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근데 돈을 다 안 줬어요. 한 7천만 원 줬어요. 얼마 줬다고? 그럼 7천만 원 줬을 때 잔액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그러면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칠까? 3천만 원어치만 미칠까?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는 한 잔액이 남아있죠. 그 목적물 전부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이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게 무슨 성? 불가분성. 무슨 성? 불가분성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변제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변형된 가치 매달리는 게 무슨 성? 물상돼 있어. 그래서 항상 뭐하고 뭐는 한 세트. 우, 선, 변제, 이퀄은 뭐다? 무슨 대위? 물상 대위.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경매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목적물이 전세권자 잘못 없이 혹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보험금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때 무슨 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먼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과 같은 성질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도 있고 부정성, 수반성, 무슨 성, 불가분성, 그 다음 보다 물상대의성.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판례 체킹하시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 가능 여부.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 뭐이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우측에 1번 판례 있죠. 거기다가 별표해 두시고요. 전세권은 전세금에 초점 맞춰가지고 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전세권이 뭐 하는 동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존속 중에는 채권 있고 전세권 같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서 장래 그 전세권이 뭐 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언제 소멸할까요?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소멸하겠지. 그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또 말장난이지 뭐. 존속 중에는 분리할 수 없지만 먼 훗날 기간 끝나면 지금이 아니고 장래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존속 중에는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 판례 하나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으로 가셔가지고 2번에 전세금 지급의 비번 있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뭐 할 수 있다. 대신 할 수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기출문 자주 나오죠. 꼭 현실적으로 전세금이 지급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기존 채권이 있으면 그걸 뭐로 해서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디귿도 체킹하세요. 디귿. 전세권이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자, 시작되기 전이죠. 이미 뭐가 돼 있다면 등기가 쳐져 있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뭐 한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등기된 사람한테 유리한 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직 뭐가 되기 전, 시작되기 전에 이미 등기 쳐줄 수도 있죠. 매매 쓸 때 잔금 주기 전에 미리 등기 쳐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중도금만 줬을 때 등기 넘길 수도 있죠. 그래도 뭐하다?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가시고요. 다음 넘기시고, 자 122페이지 가시면 디귿 법정갱신 잘 기억하세요. 무슨 갱신? 시험에 꼭 나온다. 법정. 왜 법정을 꼭 내려고 할까요? 법정자 아는 대로 해보세요. 법정 시험거리. 집에 미성년자 계신 분들, 네?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 존재한다. 취소 원인 소멸 후 존재한다. 네? 또 머리 굴리고 있네. 취소 원인. 그거 자꾸 외우면 안 돼. 이 뒷장 보시고. 자꾸 멍 때리지 마시고, 멍 때리는 것은 불 보고 불멍하시고, 네? 생각해보란 얘기야. 거기 144조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추인 나옵니까?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죠. 취소 원인 소멸 후가 뭐예요? 땡 후, 19세 된 후 해야 효력이 있죠. 그 밑에 144조 2항은 전항은 땡 후죠. 법정 대리할 때는 적용하지 않죠. 왜요? 19세가 넘으면 법대 없거든요. 그럼 적용하려면 뒤로 뒤집어야 되겠네. 어떻게? 땡 전 법정 대리할 때는 적용하겠지. 왼손 올려보세요. 취소 원인 소멸 전.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뭐 할 수는 있어도, 정신 차리고, 취소할 수는 있어도 추인할 수 없고 법정 추인이 안 되겠지. 이 세 가지를 일부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취소, 추인, 법정 추인. 됐어요? 아니 자꾸 뭐 세상 죽을 듯이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니 살아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야 지금. 살아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눈빛 밖에만 나가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시면서 왜 여기만 돌아만 눈빛이 죽어. 기죽지 말아. 아시세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돼도 144조 추인 안 되고 145조 법정 추인도 안 돼. 취소 원인 소멸 전. 옆에 계신 누구는 취소를 하든 선택할 수 있지. 또 취소 추인한 적 없지만 이런 사유를 발생시키면 법정 추인 되겠지. 취소 원인 소멸이 되면 누구 없어. 그럼 능력자 된 자가 지가 취소를 하든 선택하면 되잖아. 근데 취소 추인한 적 없지만 전경돼서 청양고추 먹으면 제지당하다는 법정 추인 되겠지. 시험에 나오겠지. 무슨 추인 뭐. 그러니까 법정 대리하고 또 같이 또 뭐도 법정 추인도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또 지금 법정 그래서 이 5개 쭉 돌아다니잖아요. 법정 대리인 옆에는 누군 미성년자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미성년자가 대리인 될 수 있습니까? 네? 대리인 됐을 때 본인도 취소할 수 없고 자신도 취소할 수 없고 여기도 취소할 수 없죠. 미성년자 뭐 될 수 있다? 대리인 될 수 있다. 단 정신줄은 있을 것. 무슨 능력?
그러니까 미성년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절대 취소가 안 되지. 근데 미성년자가 법대 동의 없이 물건을 팔아먹었을 때는, 자신의 물건을 팔았을 때는 취소. 대리인 자격 들어가면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5문제짜리다. 몇 문제짜리? 영역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나왔습니다. 자동갱신. 무슨 갱신? 자동갱신. 자, 사유는 토지는 안 되고요. 건물 전세권만 인정되는데, 설정자가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을 때 하는 얘기야. 사유 숫자 몰라도 관계없어. 자동갱신이야. 그럼 이때 특징. 전세권과 똑같은데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뭐로 간다? 그래서 이쪽 저쪽 통고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법, 특별법 두 가지 차이 있습니다. 전부 다 무슨 갱신이 있다? 자, 일반법 법정갱신은 다 똑같습니다. 전 계약 동일한 조건으로 갑니다. 자동갱신은 전 계약하고 뭐다? 동일한 조건으로 갑니다. 근데 일반법에서는 특징이 동일하게 가는데 여기서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갑니다. 근데 특별법은 자동갱신 됐을 때 기간이 약정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 지금 주택은 그대로 2년 본다. 몇 년 본다? 상가는 1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이야 먼저. 일반법은 자동갱신되면 기간이 뭐가 없다. 약정이 없는데 특별법은 싸울까봐 또 2년 본다, 1년 본다. 그 다음에 약정 없으면 여기 다음에 글자가 통고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법정갱신은 통고랑 한 세트야. 이쪽도 뭐다? 통고할 수 있다. 여기는 약정 없는 것으로 본다. 통고할 때 값도 뭐 할 수 있고 누구도 양쪽 다 통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2년 본다, 1년 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징. 주인은 X 마스크. 무슨 마스크? 누구만 통고할 수 있다. 특별법은 임대인은 X 마스크. 꼭 잘 기억해두세요. 특별법에서 임대인 나오면 뭐다? 모를 때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면 틀린 질문이야. 왜? 특별법은 누구의 세상이야? 임대인의 세상이 아니고 누구다? 임차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에서 기간을 1년 정하게 되면 몇 년 정하면? 자, 주인은 2년 주장할 수 있다. 틀린 질문. 1년 주장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아직도 의심합니까? 주인은 무슨 마스크? 임차인 1년 주장할 수 있죠. 아니다, 2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는?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X 마스크. 법정갱신을 한꺼번에, 이건 조문 구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법은 전계약, 동일 다 똑같은데 이쪽은 약정 없다. 특별법은 2년 본다, 1년 본다. 자, 이때 주인이 하게 되면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납니다. 여기도 몇 개월? 자, 주인 할 수가 없죠? 자, 임차인이 합니다. 자, 6개월일까요? 5개월일까요? 4개월일까요? 3개월일까요? 2개월? 찍어보세요.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 찍으라니까. 6개월?
5개월? 2개월? 힌트. 여기를 잘 봐. 아니, 더 해봐. 또 3년이야, 또. 3개월이지. 몇 개월?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조문에 있는 건 뭐 하는 거? 암기사항이야. 민법은 이거 안 내. 주로 어디서, 이런 게 어디서 나와? 중개사법에 나오겠지. 숫자를 아주 중요시하는 데가 어디야? 거기 왜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중요시해요? 크게 낼 게 별로 없어서 그래. 조문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거기는. 근데 민법은 이 숫자 물어보기가 민망하지. 왜? 할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갱신? 그 정리를 한 말에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쭈르르 가지 말고, 그래, 법정갱신 나오면 그냥 딱딱 끊어. 정리가 된 느낌이 들어야지 9월달 가서 내가 살지. 8월달까지는 양을 줄여가지고 어떻게 9월달에 하루에 1차, 2차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해 놓으니까. 지금 내가 몰라도요, 줄여놨다가 9월달 가서 매일 1차, 2차를 돌리는 사람하고, 9월 가가지고 한 2주 동안 민법하고 또 한 2주 동안 공법하고, 그러면 큰일 나. 1차, 2차를 항상 같이 해야 되는 거야. 하루에 1차, 2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지 말어. 목차 보면 한다 그랬잖아, 내가. 뭐 보면? 목차를, 단목을 다 한 번씩 읽어봐, 매일. 그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 다른 공부 안 하잖아. 등기 보면 매일 읽어, 안 읽어? 아니고 그냥 어떻게 견뎌보는, 목차를 보라고 그러니까. 목차로 6과목을 공부하는 거예요. 통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반법 법정갱신은 똑같은데 기간 약정 없고, 특별법도 약정 없는 게 아니고 뭐다? 2년, 1년. 그리고 이쪽 저쪽 통고인데 특별법은 주인은 안 되고 누구만. 그것만 기억해. 그래도 답 쓸 수 있다 없다? 있어. 일반법하고 무슨 법? 기억해 두세요. 자, 법정갱신은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이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관습법지도 자동취득이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법정갱신도 자동갱신이니까 뭐 없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 근데 법률 행위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돼? 보통 등기를 쳐야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뭐 없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를 꼭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디귿의 A, 법정갱신되면 그게 아니 만료가 된 때 전에 설정된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하는 것으로 본다. 근데 기간만큼 뭐다? 동일한 기간이 아니고 기간 뭐가 없다? C, 정함이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뭐 하게 되면 통고하게 되면 몇 개월? 6개월 지나면 소멸한다. 자동갱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측에 갑니다. 123페이지에 인적 범위 체킹하시고, 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소유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뭐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금은 누구한테 요구하면 안 되고,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 신소유자. 그리고 이건 외울 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 때는 그 전세금 금액만큼
매매대금에서 아마 공제하고 샀겠지. 안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병존한다면 안 돼. 전세금 반드시 누구한테만? 신소유자한테만 공격한다는 거. 됐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125페이지 가세요. 자, 맨 꼭대기 체킹합시다. 전세권을 담보로 뭐 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담보는 무슨 권? 저당권 뿐이며 결국 전세권은 저당권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갑부가 있으면요.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 을부에 을이 무슨 권이 있어서요. 전세금 채권이 있는 거랑 똑같죠. 누구에 대해서? 그죠? 1억입니다. 이때 이 전세권을 갖다가 뭐의 목적으로 들어간다? 네? 병이 돈을 빌려주면 뭐가 돼서? 채권이 있어서 여기 뭐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한 7천 정도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이 대출해준 이유는 뭐예요? 을이 갑한테 이 1억 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이 전세권 저당권 붙여준 거겠지. 그러면 기간이 끝났다고 봅시다. 뭐 끝났다? 자,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이 전세권은 자동 소멸한다. 네? 자, 말소 소멸한다. 선택해 보세요. 응? 자, 말소 소멸이면 소멸하기 전까지는 전세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지. 살아있다면. 근데 무슨 소멸이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세권 자체는 실행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슨 소멸이 아니고 무슨 소멸? 이것도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동. 그러면 전세권 자체가 지금 사라졌으므로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다. 응? 저당권 뭐 할 수 없다.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때 병은 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을의 갑에 대한 이 채권을 뭐 한다? 압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한다? 압류해서 물상대의 형식으로 받는다. 무슨 형식으로? 저당권은 무슨 면제가 있었으니까? 변형된 가침을 들어갑니다. 아시세요? 그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스스로 꼭 압류를 해야 될까? 제3자가 압류해도 좋을까? 네, 제3자 압류해주면 땡큐입니다. 왜? 내가 할 걸 누가 대신 해줬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판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전세권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을 때 전세권은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자동 소멸. 저당권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한 저당권자는 전세권 목적 부동산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1번 있죠. 이러한 경우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뭐해서? 키워드입니다. 압류 등을 통해서 물상대의할 수 있다. 무슨 대의요? 그러면 압류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전세금을 자, 을한테 줘야 될까요? 병한테 줘야 될까? 압류가 안 돼 있으면 을한테 줘야 돼.
아셨어요? 그럼 압류가 됐을 때는 누구한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줬다간 또 줘야 돼. 그래서 키워드가 뭐다? 압류. 그러니까 압류가 없으면 전세금은 누구한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주인이 가장 좋은 것은요, 기간 끝나고 나면요, 변제 공탁 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휘말리지 않고 그냥 공탁 걸어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랬어요? 포인트, 전세권은 자동 소멸, 자체는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압류를 통해서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 본인 스스로 꼭 해야 돼요? 아닙니다. 뭐다? 제3자가 압류해도 땡큐. 자, 됐고요. 다음에 넘기시고 126페이지 126페이지 거기 2번에 니은 체킹하세요. 자, 전부 전세권이 아니고 뭐다? 일부 전세권이야. 그러면 전부 효력이 미칠까? 일부만 미칠까? 자, 건물이 이렇게 높아요. 건물이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설정했어. 뭐 설정했다고? 전세권. 전세권 효력은 다 미쳐요? 여기만 미쳐? 빨리 대답해요. 여기만 미치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전부 뭐는 안 돼, 이거. 경매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다른 사람이 뭐 해가지고 경매됐을 때 이게 소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전부에 들어가는 입장권은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 돼 있어요. 일부 전세권 뭐 있습니까? 전부에 대해서 입장할 권리는 있죠. 어차피 받아야 그 금액만큼이니까. 근데 전부 뭐 할 수 없다. 이걸 반대로 기억하는 게 좋아. 건물 일부 전세권. 전부 경매는 안 되겠지. 근데 전부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변제권은 있다. 어차피 뭐 전부든 일부든 어차피 배당 받을 권리는 있지 않을까? 우선 변제는 뭐예요? 배당 받을 권리. 무슨 권리?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일부 전세권 할 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주로 뭐 가지고 얘기했을까? 전세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네, 주로 판례가 나온 거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단법 물건 들어갈게요.